네, 안녕하십니까. 강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광명상가 라인의 이제 입학 시행 계획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략 2등급 후반 혹은 중후반 학생부터 4등급 혹은 5등급 학생까지 지원을 하는 라인인 광운대와 명지대 그리고 상명대입니다. 하단 링크에 있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와 같은 라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이나 의학 계열은 제외하고요. 위치부터 알아볼 건데요. 일단 광운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호선 광운대역 앞으로 나오게 되면 평지에 있는 컴팩트한 학교입니다. 이미 전자공학 계열 학생들은 알고 계신 학생들이 많은데요. 공대 비율이 참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조금은 가까워서 지나가다 보면 대학의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명지대 알아볼 건데요. 명지대는 캠퍼스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문 캠퍼스라고 해서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에 있고요. 하나는 자연 캠퍼스인데 용인 처인구 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두 캠퍼스는 일원화돼서 운영되는 만큼 분 캠퍼스는 아니면서 학과 특징에 따라서 지리적으로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서울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과 계열 학생들의 명시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보통 인서울을 하려는 학생들은 문과 계열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자연 계열이라고 하면 약간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보다 광운대나 상명대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상명대입니다.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언덕 위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지하철 접근은 불가능하고요.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시는 편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 확인을 해봤으니까 바로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광운대입니다. 수시에서 광운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변화가 좀 눈에 띄네요. 1단계 서류평가 배수가 기존 3배수에서 3.5배수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변화는요, 우수 인재를 조금 더 확보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여겨볼 수 있겠고요. 특히 배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학생들의 면접 기회는 늘려주지만 반영 비중을 높이게 되어서 면접을 더욱 잘 봐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은 더 가중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눈에 띄는 변화 자체는 논술고사 자체를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시켜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실력을 더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시에서도 광운되는 변화가 있는데 자연 계열을 가군, 인문 계열은 나군, 자율 전공은 다군으로 아주 심플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정시에서 다군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의 로열티가 크지 않은 학과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트렌드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군이나 혹은 나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로열티가 있는 학과를 배치한다는 것을 봤을 때 학생들의 무분별한 지원을 받고 턴오버 비율을 조금은 낮춘다는 기조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정고시 출신자도요, 고교 재학 사실이 있다고 하면 학생부를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평가해 보겠다라는 입학처의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광운대의 경우에는 1차 합격자의 배수를 이미 조정했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아도 혹은 조금 더 낮아도 생기부가 잘 나오는 학생이 좀 더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생기부 각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광운대의 경우에는 2025년 입시에서 저희 학생의 경우 9.3등급으로도 1차 합격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학생들의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대 알아볼 건데요. 명지대는 큰 변화라기보다는 세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지 인재 면접 전형에서 문예창작학과를 특기자 전형에서 뽑는 것을 폐지하고
명지인재 전형에서만 선발하게 됩니다. 왜 문예창작학과를 실기 전형으로 뽑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명지인재 전형,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명지대는 기독교 기반의 학교예요.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학생을 많이 뽑아가는데요. 학폭에 관련해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불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잘 보셔야 될 점은 명지대의 수시 전 영역에는 최저 등급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신을 이용한 교과 전형인 교과 면접, 학교장 추천의 경우,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명지 인재 면접이나 서류 전형, 크리스찬 인재 전형의 경우에도 모두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이 조금 낮아도 생기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로 여겨집니다. 다음에는 상명대 알아볼 건데요. 상명대도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교 추천 전형에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고교별 10명 이내의 추천 인원이 있었는데요. 제한 없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경쟁률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커트라인이 정말 불안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3점대 학생들도 지원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올해 입시에서는 광명상가 라인에서 경쟁률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라는 얘기는 앞서 보신 명지대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쓰게 되는 결과를 낳고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커트라인은 최초 합격권에서의 커트라인이면서 더욱 많이 추가 합격이 도는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명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학폭 관련 제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추천 지원이 안 된다든지 혹은 감점 처리가 된다라든지 하는 느낌인데요. 이제 이런 조치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는 학교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가 되어야 정확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내신 4점대에서 5점대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통해서 인서울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컨설팅 문의나 다른 문의사항들을 질문하실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아래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입시 정보 꿀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이었습니다.